안녕하십니까, 정준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제 가장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죠. 1.3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뭐 중국 쪽하고 미국하고 통화를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장중에 오늘 통화를 안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어찌됐든 이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 부분들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애플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지수는 오일선을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냥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이 지금 19,600대를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이 2만대, 이 상단 자리대, 요 자리대까지도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 섹터들이 좀 제법 많이 밀렸었죠. 근데 전날 같은 경우는 테슬라도 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뭐 리비안이라든가 루시드 이런 기업들도 상승을 해줬죠. 그리고 앨범알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이나 전기차 쪽 섹터들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뭐 2차 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쪽 섹터가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나마 에코프로 쪽과 에코프로 BM 이쪽이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뭐 중견기업주들 기업 보게 된다면 대주전자 재료가 그나마 좀 양호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 이에 뭐 삼성 SDI라든가 아니면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점을 훼손하는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구간에 좀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2차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관세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제 바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윗꼬리를 길게 달아줬죠. 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장중에 중국과 이 미국의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그 소식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막판에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관세에 대한 부담, 이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좀 부담이 적은 그런 섹터 쪽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당분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 조선 쪽이라든가 전력 쪽 그리고 방산 이런 쪽은 좀 섹터별로는 주도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죠. 제법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뭐 순환매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테마성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우주항공 쪽이라든가 아니면 원자력 이런 쪽이 그나마 조금 이 관세 쪽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엔터 쪽도 마찬가지인 그런 사항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반도체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세에 좀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 좀 관심을 지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도 어느 정도로 있을 것 같지만 CDMO 쪽 이쪽이 좀 그나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유가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이 좀 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CDMO 쪽의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섹터별로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에서부터 연말에서부터 1월 달까지 1월까지 상승을 했었던 섹터들 뭐 보게 되면 양자 쪽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쪽이라든가 탄소 쪽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연말에서 1월 달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는 거고 그 사이에 인공지능 쪽이라든가 방산, 우주항공,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2월 달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들 쪽 섹터들에 있어서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좀 나온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들 사이에 종목군들이 흐름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다시 자율주행 쪽이라든가 탄소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나와주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시장에 있어서는 종목장으로 좀 계속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이 지수를 보더라도 박스권으로 일단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고점 자리대를 뭐 2550 일단 요 자리대를 넘어서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못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2470 요 정도에서 이 위로 상단에서 박스권으로 진행이 될 거냐 아니면 이 큰 박스로 진행이 될 거냐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어찌됐든 요 상단 박스에서 247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면서 나중에 요걸 한번 넘어가는 255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게 시장에 있어서는 참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일단 사법 리스크에서 풀려났죠. 해소가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 쪽에 공격적으로 경영을 해 나가게 된다라면 뭐 삼성의 관련주들, 뭐 지분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반응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이 좀 겸비되는 그런 기업들은 관심을 좀 가지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도 아마 순환매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인공지능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 내순환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지금 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죠. 뭐 유일 로보틱스라든가 뉴로메카,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올랐죠. SBB테크 뭐 이런 기업들 같은 덜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도 좀 순환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쪽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이슈거리가 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뭐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뭐 이스트 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이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루닛이라든가 의료용 AI 쪽에 있어서 루닛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우선 쪽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하나옵션이 신고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뭐 HD 현대중공업 뭐 이런 기업들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따라가게 된다라면 뭐 기자재 쪽이라든가 피팅 업체들, 보냉제 쪽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들 종목군들 눌림목 구간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이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현대마린 엔진이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섹터 내에서 STX 엔진이라든가 하나 엔진 이런 애들도 따라갈 수가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 순환매를 좀 보는 그런 전략도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에요.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사실 조선이라든가 이쪽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받는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 점을 좀 유념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반도체 쪽에 있어서 하드웨어 쪽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좀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요거는 시간을 좀 두고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한미반도체 이 부분들로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라면 주가가 12월, 12월 달 중순경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1월 하순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지금 한 달 이상을 좀 상승을 한 상황이죠. 30거래일을 상승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면 조정을 좀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들이겠죠. 그러면 뭐 한 2월 중순, 뭐 2월 중하순, 뭐 요 정도 때까지는 기간 조정 정도를 좀 눌림목을 매물 소화 구간을 거칠 수가 있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여유 있게 조정을 받는다라면 저가 매수를 진행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드웨어 쪽의 섹터들이 다 죽었다라고 보여지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HBM 쪽이라든가 아니면 주문형 반도체, 그다음에 유리기판 뭐 이런 쪽의 섹터들은 여전히 조정을 받았을 때는 관심을 가지고 봐도 좋다. 만약에 이쪽 섹터를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비중 확대를 어디에서 할까? 요거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중하순경 정도의 바닥을 좀 만들어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환율이에요. 환율이 그나마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시 환율을 좀 안정을 찾아주는지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죠. 외국인 쪽에 있어서도 매수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3,700억 대량으로 좀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여기에 있어서의 연속성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량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항상 그 다음 날은 매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급하게 추격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자.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시장은 박스권으로 좀 대응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보되 일단은 무리할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하단 자리대가 여기라고 한다면 중심 라인대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은 괜찮겠지만 올라갈 폭이 그다음에 좀 적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밀리게 된다라면 이 하단자리 때도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테스트를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시작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을 해놓게 되면 제가 저녁 때 공부방을 하게 되면 알람이 뜨겠죠? 그럼 그때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